안녕하세요. 공울천부경 제57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일부 선생님의 금화 정형론을 토대로 해서 그 천부경과 그 매칭이 되는 부분들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동학이 이제는 순 최재우 선생에 의해서 이제 등장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순 최재우 선생이 1864년에 대구 감영에서 차명을 당하셨고, 그리고 오심적 여심의 심심상인의 신법으로 최재우 선생이 자기의 마음을 최시영 선생에게 심어주는 거죠. 그 적통을 전수를 해가지고 2대 교주가 최시영 선생이 됐는데, 해월 최시영 선생이 그 동학을 완전히 토대를 잡아서 번성하게도 중흥기를 이끌었는데, 그러나 결국 무능한 조선 정부와 일제의 침탈 속에서 결국 동학혁명이 이제 좌절을 일으키면서 이분도 1898년에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는 또 사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 조선, 이때 이제 조선 말이죠. 조선 말기에는 엄청난 격동 시기에 이제 들어와 있었는데, 이때의 주변 상황과는 무관하게 충청도 연산이라는 곳, 지금 논산인데, 거기에 김일부라는 분이 출연을 하셔가지고 우리 한민족의 개벽 사상을 새로운 역학적 체계로 구성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역이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가지고 세상에 이제 드러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학과 정역은 동시대에 등장을 해서, 이분도 김일부 선생께서도 189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최시영 선생이 돌아가신 연내 동년에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동학과 정역은 우리 한민족 사상사에 있어서 이 동학과 정역이 동시에 출현을 한 것은 엄청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시대적 사상사적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런데 동학은 나름대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럼 또 이제 동학 농민혁명이 굉장히 어, 동학 농민혁명이 주는 것이 일종의 민중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것을 전개를 하는 이쪽의 그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그런 사유 체계를 구성하는데 상당히 좋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동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활용을 하면서 관심들을 가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지만은 정역은 그 자체가 주역이라고 하는 굉장히 고도의 사유 체계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역학 전문가들도 정역을 이해를 못한다. 잘 이해를 못할 정도로 수준이 높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정역이. 그러니까 정역은 소위 주역을 공부했다고 하는 역학을 공부한 분들도 전문적으로 역학을 전문적으로 로 공부하신 분들도 잘 이해가 안 돼. 잘 이해를 못할 정도의 난해하다는 거죠. 난해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정역을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면은 정말 많은 것을 이해하고 통합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되는 그런 개념들이 숨어져 있다. 저는 그렇게 제가 이미 정역을 한번 해석을 해봤기 때문에 그걸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다음 강좌 영상에서는 정역을 나름대로 좀 쉽게,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이제 그 부분만 좀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의를 환기를 시키고, 그리고 그 천부경과도 그 연관성, 그 개념적 연관성을 매칭을 시켜서 의미를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일단 정역은 이제는 김일부 선생님께서 그 홀로 공부하시다가 이제는 36살에 연담 이웅규라는 분을 스승으로 모시게 돼가지고 이분이 이때 관벽이라는 호와 영동천시머리라는 화두를 주면서 역학 쪽에 이제 공부를 본격 전개를 해서 결과를 낼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일부 선생께서는 약 18년 정도를 공부에 전념을 하셔서 54세 때 이르러서 정역 8개라는 것을 완성을 보게 되는데, 이때 있잖 정역 8개를 완성 본다. 근데 정역 8개가 요게 이제 정역 8개 요거 그래서 요거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하고요. 어쨌든 이 정역 8개를 완성을 하고 요거를 요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사유 체계를, 개벽에 대한 사유 체계를 이제는 그 정역이라는 책을 써내는데 1884년에 정역의 상경에 해당되는 15일원 3147자로 된 거를 59세 때 다 쓰시고, 하경에 해당되는 거는 15일원으로 제목을 정해가지고 1207자로 60세의 완성을 보셔가지고 세상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나름대로 많이 길러내셨는데, 그 제자분들도 주역으로 많이 가르치셨지 사실 자기 자신이 쓴 정역을 많이 가르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일부 선생님의 그 제자들도 정역을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워낙에 정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 자체가 워낙 고난이도기 때문에 제자들이 들지를 않는, 공부들을 안 하는 거죠.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어떤 그 후계 학자들이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정역을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제 개인적으로 하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인들이 좀 공부하기 좋은 책이, 제가 보는 양재학이라는 분이 쓰신 책들이 상당히 괜찮아요. 김일부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이나 정역과 만나다라는 책은 상당히 제가 잘 썼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정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을 한 거예요. 저하고 틀린 점들도 많지만은 상당히 일반인들이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걸 해석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현중이라는 분은 이 철학적 관점에서 이 정역 철학, 역경 철학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틀을 잡아서 또 구성을 해서 또 이제는 낸 책들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볼만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는 그 일반인들이, 대중들이 접근해서 읽어볼 만한 책들이라고 하는 거죠. 정역을 이해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봤지만은 동학과 정역이 동시대 이제는 등장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개벽사상을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역학적으로 풀어낸 것이 김일부 선생의 정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한국 사상사를 깊이 이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당연히 정역을 공부를 해야 되죠. 정역을 알아야 한국 사상을 이해할 수 있다.
왜냐면 큰 한국 사상의 하나의 큰 맥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정력을 모르고서 어떻게 한국 사상을 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논할 수. 그러니까 정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한국 사상을 논할 자격이 제가 볼 땐 없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주역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정역을 알려면 또 주역도 어느 정도 알긴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정역을 알아야 한국 사상을 논할 자격이 있다. 논할 자격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이 정역을 잘 풀어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들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철학을 구축을 한다면은 좋은 어떤 될 거라 이거죠. 그 공부하시는 분들도. 제가 정역을 해석하는 거는 다른 분들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저는 김일부섬의 직계제자도 아니고 저는 원래 공부하는 스타일이 누굴 스승으로 놓고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제가 스스로 의문이 나는 걸 찾아보면서 이렇게 저 자신의 짱구를 굴려보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틀린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런 분들 나름대로 세상에서 명성이 있으신 분들 정역 연구에 명성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로 제가 그걸 할 뿐이지 제 사유 체계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무조건 추종하거나 그런 거는 저는 없다. 그런 걸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남은 강좌가 이제 몇 개 안 되는데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60강이 아니라 63강까지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좀 더 다뤄야 될 부분들이 또 다른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정역에 대해서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영상까지는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언뜻 듭니다. 이제 저는 그냥 일단은 해보고 나서 부족하면 더 하는 거니까 그런 스타일이니까 뭔가 계획이 있어서 하는 거 제대로 계획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요. 계획을 잡아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정역 상경의 15일원의 그 문장들을 좀 뽑아서 보면서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그리고 이 정역 강의는 제가 한번 했습니다. 그 어디냐면은 조학당이라고 제가 그 운영하는 그 유튜브 있죠. 그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에 멤버십 강의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궁을 환역의 한 파트로 김일부의 정역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려는 분은 조학당에 가셔가지고 가입을 하셔서 멤버십에 가입을 하셔서 들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정역을 딱 이렇게 했을 때 저만의 접근법이니까 딱 봤을 때 일단은 15일원이 정역의 상경이잖아요. 이 15일원을 딱 들어가면은 여기 왜 15일원이라고 했을까? 왜 이 상경을 15일원이라고 하고 하경을 11일원이라고 왜 했을까? 왜 이렇게 15일원, 11일원 이렇게 숫자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천부경하고 스타일이 비슷한 거죠. 숫자로 만든 거야. 숫자로 그 제목을 정해놓은 거니까 상경, 하경 이름을 정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 이제는 15이런 그의 문장들을 쭉 읽다 보면은 앞부분에 무국십 이제 표현 있죠. 무국십 그 다음에 태극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은 무국을 가리키고 1은 태극을 가리키고 요 사이에 합토, 그래서 10과 1이 합하면은 토, 한자로 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하면은 토가 되는데 그러니까 11이 되는 거죠. 11. 그 중에 거중 뭐가 그 중간에 중수로 거하고 있는데 그게 오황극 이렇게 해서 오황극이다. 황극 오, 그래서 오황극. 그러니까 이것을 오황극이다. 그래서 오황극 하니까 이걸로 맞춰보면 황극 오 이렇게 되는, 황극은 오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천부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여기 일시 무시 이럴 때 일은 태극,
무는 무국. 그렇죠? 여기 그 다음에 571면 할 때 5는 황극.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는 개념과 이렇게 통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천부경 해석하는데도 이 숫자를 원용으로 해서 연결해서 해석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계속 그 관념으로 해석을 해왔죠. 자, 두 번째는 요 개념이 있고, 두 번째는 15일은 이 상경에 처음 들어가는 게 오호 방고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오호 방고화, 방고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김일부 선생님의 정역은 이미 결론부터 던졌지만은 오호 방고화, 오호 방고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김일부 선생께서는 이 정역을 뭐로 본 거냐면은 개벽을 설명하는 건데, 개벽은 방고화 과정이고 정역은 개벽을 설명하는 역학, 개벽을 설명하는 역학 체계니까 이므로 뭐에 정역은 방고화 과정을 드러내는 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라 그러면 이 오방고화라는 말을 이미 탁 던진 거는 방고화가 핵심이라는 거다. 방고화 과정을 통해서, 방고화 과정이 바로 정역 내용이라는, 방고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방고화 과정을 설명한다는. 방고화 과정을 설명하는, 방고화 과정이 곧 개벽의 과정이고, 방고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그래서 정역의 내용이 방고화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한 거죠. 아, 방고화 과정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정역이라는, 이렇게 저처럼 접근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태껏 정역을 접근할 때. 그럼 방고화 과정이 무엇이냐라는 걸 먼저 정확하게 좀 알아야지 그거를 먼저 딱 전제로 해가지고 이걸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먼저 결과부터 얘기를 한 거죠. 방고화 과정이다. 정역을 방고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천부경은 또 다른 말로, 만약에 정역이 천부경을 설명하는 거라면은 천부경은 방고화 과정을 설명하는 텍스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역은 천부경을 설명하는 역학적 체계다, 뭐 이렇게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거를 정역으로 할 수가 있고, 그 정역이 방고화 과정을 설명하는 거니까 천부경은 방고화 과정을 설명하는 81자 문장이다, 문장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만약에 천부경과 정역이 쌍대성 원리에 따라서 역학적 원리로 정역은 설명을 한 거고 천부경은 81자로 설명한 거예요. 근데 두 개는 사실 같은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쌍대성 원리 개념으로. 자,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그게 같냐 안 같으냐는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제는 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제가 뭐예요? 결국 이제 결론은, 저는 결국 천부경은 방고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방고화 과정이 뭐냐,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방고화 과정이 뭡니까? 이렇게 할 때 방고화 과정이 방고다 할 때 방고. 그럼 방고화라고 하는 건 뭐냐? 아, 이것은 방고화라고 하는 것은, 이 방고화라는 것은 방고로 변화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방고로 변화하는 것, 변화한다는 거, 변화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방고로 변화하는 것이 방고화야. 그럼 방고로 어떻게 변해?
방고가 되는 게, 방고로 되는 게 방고화 과정이단 말이에요. 그럼 방고. 그러면 방고가 뭐냐? 그러면 방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방고가 되고 다 방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방고가 뭡니까를 이제 알아야 돼요. 방고는 우주 창조자예요. 우주 창조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방고는 누구냐면은 방고는 방고 신화. 그래서 방고 신화가 있어요. 그 중국 신화. 중국 신화에 방고는 우주 창조자, 창조자다. 우주 창조자, 창세신이다. 우주 창조자야. 근데 방고가 우주 창조자인데 어떤 창조자냐라는 걸. 방고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방고. 자, 이렇게 요게 방고야. 방고. 이렇게 그립니다. 그려놨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방고는 알에서 태어났다. 방고는 우주 창조자인데 방고는 알에서 태어났다. 방고는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알이니까 우주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우주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방고는. 그리고 방고는 우주 아래서 태어나가지고 방고가 어떻게 우주를 창조했냐? 방고는 태어난 뒤에 자기 몸을 찢어서 우주를 창조한다. 자기 몸을 찢어서 우주를 창조했다. 자기 몸을 갈갈이 찢어가지고 찢어서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이게 이제는 핵심이야. 그렇죠? 방고. 우주 아래서 태어났다. 그리고 방고는 자기 몸을 갈갈이 찢어서 우주를 창조한다. 이게 이제는 그럼 우주 아래서 태어났다. 그래서 방고가 우주 아래서 태어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게. 우주 알 속에서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방고가 알을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주 알이 태극기로 돼 있죠. 태극.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고가 지금 우주 알을 이렇게 둥글게 돌리고 있는 건 뭐예요? 요 우주 알에서 자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이 우주 알에서 나와서 자기가 우주를 창조한 거야. 그러니까 이 우주는 방고의 몸이다. 그래서 우주 그 자체는 우주는 방고의 몸이다. 우주는 방고의 몸이야. 대우주는 방고의 몸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대우주는 방고의 몸이야. 이 우주 자체가 방고의 몸이야.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자, 이러한 사고를 김일부 선생께서는 방고와 이런 방고가 된다. 바로 인간이 이러한 방고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방고화라는 건 바로 우리가 각 사람이 이러한 방고로 되는 것이 개벽 과정이다. 그러죠. 왜 그래? 방고에서 우주 아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주 아래에서 태어나고, 그러니까 그 우주 아래 이게 태극이잖아, 지금. 그렇죠? 태극이 된 거죠? 자, 여러분이 태극에서 태어나가지고, 자기 몸을 갈갈이 쪄서 우주를 창조하면은, 이 우주가 여러분 자신의 몸이야, 그냥 전부가.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 우주 창조잖아요. 이게 우주를 창조하는 거니까 이것이 개벽이에요. 그러니까 개벽이라는 게 우주 창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식으로 되는 것이 방고를 해요. 이러한 방고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고가 돼서 우주를 창조하는 것이 개벽의 과정이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제 강의 중에 니체 강의를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니체의 강의에 니체에서 제가 디오니소스의 긍정의 철학이라고 얘기를 했죠. 디오니소스의 긍정의 철학. 디오니소스의 긍정이라고 했잖아요. 니체 철학은 디오니소스 긍정의 철학이다. 그러니까 디오니소스가 누구냐? 이렇게 말했을 때 디오니소스는 모든 인간의 몸속에 디오니소스의 오르페우스의 알이 있다라고 제가 했어요. 디오니소스의 오르페우스 알.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방구하고 너무 똑같아 보니까. 그렇죠?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도 오르페우스 알에서 태어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뱀의 알이죠. 그리고 디오니소스가 태어나서 아기로 태어났을 때, 아이로 태어났을 때 이 몸이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티타네스한테 먹혔잖아요. 갈기갈기 찢겨 티타네스한테 먹히는 그것이 이 우주가 창조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오니소스 긍정의 철학에서 디오니소스가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되었을 때 갈기갈기 몸이 찢겨서 우주가 창조된다. 티타네스한테 먹힌다. 그것이 우주가 창조되는 것이다. 그 거울을 봤을 때 그런 거니까 자신의 모습이 뭐예요? 거울 투영체가 돼가지고 우주로 전개가 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디오니소스와 너무 비슷해. 방고가. 그렇죠? 이거 지금 방고가 지금 디오니소스와 너무 비슷하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 이 그림은 여기에 등장하는 게 얘가 판네스란 말이야. 얘가 디오니소스야 사실은. 이게 이제 전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화에. 얘가 판네스 원래 이름이 판네스야. 판네스 어디서 많이 지금 반고하고 발음이 비슷하잖아. 반고 할 때 판이 비읍으로 하면 반이잖아. 반네스 반고 그렇죠. 얘가 방고야. 그래서 얘가 방고. 이 알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알이 깨지면서 나오는 게 표현돼 있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얘가 방고란 말이야. 이와 같은 것이 동양에만 방고 신화가 있는 게 아니고 서양에도 이와 같이 판네스 신화가 있어가지고 판네스가 우주 창조자고 그 판네스가 곧 디오니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도 이런 판네스 신화가 있고 우리 중국에서도 이런 방고 신화가 있어서 너무나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게 원형이 신화의 원형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거를 김일부 선생이 그거를 뭐 서양의 그 판네스 신화나 이 디오니소스 신화를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분이 중국의 방고 신화를 가져다 이렇게 쓰는 것에는 어떤 여기 통찰이 여기에 번뜩인 거죠. 이렇게 딱 이게 인간이 말이야 그 신선이 된다고 하는 게 인간의 개벽이 일어난다. 우리가 지금 개벽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방고화 과정이구나. 이거를 김일부 선생께서 완전히 통찰을 이뤄낸 거죠. 그렇죠. 그것을 그래서 오호방고화 딱 써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저의 철학인데 똑같아. 그렇죠? 근데 이러한 철학을 아무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최순 선생이나 그 최시영 선생의 동학을 하신 분들도 물론 뛰어나지만은 방고화 야 다른 말 다 쓸데없는 얘기하죠. 방고화야 개벽은 그렇게 딱 한마디로 딱 정의를 딱 해주잖아요. 그리고 정역은 이 방고화 과정을 설명하는 거야. 방고화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는 게 정역이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이제 정리해가지고 얘가 방고구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수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방고입니다. 얘가 방고. 자, 서양권에선 이게 뭐예요? 이게 12황도잖아요. 근데 우리 동양권에서 12지지가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세계라는 뜻이야. 하나의 세계. 이 안에 이것 자체가 하나의 우주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주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잖아요. 이게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거라는 거를 알고 이게 방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고니까 이거를 분석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면은 우리 인간 자체가 이거를 소우주적인 인간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은 도대체 이 우주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거를 우주 아래서 어떤 메커니즘이 작용하느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뭐해?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 이 대우주적인 메커니즘이 있고 소우주적인 메커니즘이 있고
소주 속에 밀장되어 있는 이 방구의 알 속에서의 메커니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메커니즘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내야지 이것이 이해가 된다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이 영성 쪽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것 자체의 내부적 메커니즘이 어떻게 이것이 구성돼 나가는가에 대한 이해력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 맨날 뚱구름 잡는 얘기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뛰어난 영성가들이 남긴 그 기록들, 그 수행 방법들을 이렇게 보면은 왜 그렇게 수행을 해야 되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그 충분한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그래서 이 세계에 대한 충분한 그 인식을 가지고 이걸 진행해야 된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 김일부 선생이 방구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걸 방구화 과정이라고 한다. 이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알은 곧 태극이고 태극이 성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몸을 갈갈이 이게 우주알 태극을 찍고 나오면은 그 태극이 커져 나가는 거지 사실은. 그리고 우주를 창조하면 이 우주 자체가 여러분의 몸이야. 대우주가 방구의 몸이야. 그게 어떻게 이게 밖으로 나왔을 때가 그렇죠. 만들어져서 딱 나왔을 때 알을 깨고 나온 거니까 이것이 개벽의 과정이야. 이렇게 봐요.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토대를 가지고 이제는 얘기를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무극, 일태극, 오왕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과정을 그 다음에 이제는 설명을 할 때 보겠습니다. 자, 신무극, 일태극, 오왕극. 자, 이거 설명하는데 또 설명할 수는 없죠. 여러분 여전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쭉 가고 이 문장들은 지난 제가 강좌에서 지제천이 방정체 천포지 원한영 대제체형지도 이규위원 신명체연 이 문장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알아듣는 분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김일부 선생님께서는 방구화를 던져놓고 그리고 일태극, 신무극, 오왕극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지제천이 방정체 천포지 원한영 대제체형지도 이규위원 신명체연 이렇게 딱 던졌을 때 뭐를 설명한 걸까요? 이 문장은 무엇을 설명한 걸까요? 이 문장 지제천이 방정체 천포지 원한영 이 문장은 도대체 무엇을 설명한 걸까요? 이런 거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이거를 이 문장을 왜 쓰신 거지? 이 문장이 왜 나왔지? 그렇죠. 이 문장이 자, 이 문장이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 세계 이 알 속의 세계도 천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 천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 이 알 속에. 그러니까 이 알 속에서는 이 알 속에도 천지 세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지의 세계가 있는 거. 하나의 우주 세계니까. 그러면은 땅은 하늘을 실어. 방정체로 실어줘. 이게 뭐야? 이렇게 네모랗게. 그렇죠. 네모랗게. 이게 12지지잖아요. 12황도. 네모랗게 딱딱딱. 방정체로 심어주고, 그리고 껍질. 뭐 이렇게 딱딱딱 심어주고, 천포지 원한영. 요 안에 우주가 어떻게 됐어요? 그 하늘은 땅을 감싸나 어때 원환형 원한영 홀로그램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0을 홀로그램이라고 그랬어요. 홀로그램으로 환의 구조로 원환의 구조로 감쌌는다. 이걸 얘기했죠. 원환의 구조다. 그러니까 원래 홀로그램으로 보자면은 원한 고리 구조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원한의 고리 구조다. 원한의 고리 구조다. 이 얘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원한의 구조, 고리 구조다라는 게 우리가 천부경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천부경하고 이제 연결은 천부경에 들어보면 여기 삼사성환 환자가 있잖아요. 환 이게 원한으로 표현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삼사성환 오칠일묘연 할 때 삼사성환 이 환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환이 뭐지? 왜 환이라는 글자가 나왔지? 환은 고리라는 뜻 아니야. 도너츠와 같다는 뜻 아니야.
근데 이게 원한이니까 둥그렇다는 뜻 아니야. 둥그런데 구슬과 같은데, 둥그런 구슬 원과 같은데, 환 구조야. 고리 구조야. 그럼 이건 뭐야? 아, 이건 도나츠 구조야.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게 지금 어때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이트홀, 블랙홀, 웜홀 이렇게 이런 구조야. 아, 이렇게 이거 원한 구조라는 표현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천부경의 원환이라는 말을 이해를 하려면은 뭐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정역에 나와 있는 천포지 원한형, 여기서 알 수가 있다. 천포지 원한형의 원환. 아, 이게 환이 글자가 같더니 0. 그런데 그것이 홀로그램으로 감싸 있고, 그러면은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블랙홀이 있고 화이트홀이 있고 웜홀이 있는 그런 도너츠형, 토러스형, 버텍스형이구나. 이게 3차원적인 그런 모양이구나 라는 거를,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뒤에 그 원안의 구조가 된 뒤에 체형지도, 그래서 거기서 방정체는 땅, 영은 하늘, 홀로그램 이렇게 해서 체형이 돼가지고 이기유원, 이와 기가 거기에 있어. 이와 기가 몰려 들어가지고 신명이 모여서 모여든다 거기에. 그래서 그 신이 밝고 밝은 신이 모여들어. 자, 그러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재천이 방정체 천포지 원한형 대재체형지도 이기유원 신명체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구조에 만드는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요 구조에, 요거의 요 우주 아래 구조, 이 우주 아래 구조를 얘기를 하고, 이 우주 알 속에 이기가 모여가지고 신명이 모여드는 현상을, 신명이 모여들어서 여기가 천지 만물이 형성되는 요 우주 아래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하자면 방고알을 얘기했고, 방고의 알에서 방고가 태어나는데 방고의 알이 먼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방고의 알이 만들어질 때 방고의 알이라는 건 둥근 알이고, 그건 둥근 알은 고리형 도너츠형 구조를 가지고 있고, 거기 안에 방고가 거기서 태어나게 되는데, 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우주알이야. 그 우주알의 구조를 설명하고, 그 우주알로 에너지와 물질이 들어가가지고 홀로그램의 그 정보에 기초해가지고 이 우주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거를 이렇게 딱,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5일은 방과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아, 우주알이 생성되는 걸 이게 설명한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일부 선생이 뭐를 지금 아신 거야? 아, 우주는 원래 우리가 지금 개벽이라는 걸 방고알을 통해서 개벽이 되는 건데 말이지, 그 방고는 방고의 알에서 나오잖아? 그럼 그 방고알이라는 것이 우주알이잖아? 그럼 우주알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거를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일부 선생께서는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거를 생각을 했다는 거야, 제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김일부 선생이 뭘 생각했다네. 김일부는 우주알이 어떤 구조일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지. 우주알이 어떤 구조일까? 우주알이 어떤 모양일까? 그러니까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게 우주가 어떻게 생겼고, 우주알이 어떤 구조, 어떤 모양일까? 우주알이 어떤 모양인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주알이 어떤 모양이지? 여러분이 이거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여태껏 전 세계의 모든 저기 중에 당대 역학자들도 이런 생각을 전혀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야. 무국이 태극이다, 이것까지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 태극도서를 이게 주연계가. 그런데 태극의 그 내부 구조는 어떻게 생겼지? 어떻게 생겼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는 못한다 이거지. 그런데 그 태극의 내부 구조도 생각한다는 거지, 김일부 선생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일부 선생의 그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극강의 초월적인 무시무시한 학문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석가모니가 이 양반도 그 우주 구조를 알았는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석가모니도.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얘기하면. 우주는 이런 모양이라고 설명해 주고 이렇게 그게 뭐 그런 걸 이제는 또는 뭐 무아론이나 뭐 공간이나 이런 거로 이제는 설명을 해 주는 건데, 그런데 그 공이라는 개념을 워홀인데 그게 워홀이고 블랙홀 화이트홀인데 그거를 설명해 주기가 너무 힘든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면 그거 아니야, 또 이렇게 그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내부 구조, 유일하게 석가모니가 감지한 그 내부 구조가 있듯이. 그런데 그거를 김일부 선생께서는 그거를 역학적으로 그거를 설명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그냥 수없이 많은 문장들로 그것을 서술을 해가지고 설명해 주려고 애썼던 그런 거를 단 몇 글자로 몇 글자들로 딱 압축해가지고 딱 설명해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해. 김일부라는 분은 제가, 야, 그러면 김일부는 우주 물리학자야. 세계 최초의 우주 물리학자, 세계 최초의 우주 물리학, 진짜 우주 구조를 파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우주 물리학자다운 물리학자라는, 왜 우주 구조를 얘기를 했으니까, 우주 구조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김일부 선생이 그만큼 제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너무 무시무시한 분이다 이분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전 세계에 뭐 영성 좀 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철학가 중에 이런 수준에 와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김일부 철학은 어때? 우주론을 알아야 돼. 우주 메커니즘을 모르고서는 김일부 선생을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우주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 뭐예요? 현대 우주 물리학과 이제는 비교해가지고 이제 김일부 선생의 논리를 또 이게 어떤 그 비교를 해가지고 또 이제는 증명해낼 수 있는 어떤, 이게 뭐 상호 그 어떤 재밌는 어떤 그를 작업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 체계를.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현대 우주 물리학과 또 연결을 해가지고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워낙에 또 이쪽에 계신 분들은 또 이게 과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구독자가 많이 늘지 않으면은 뭐 할 생각이 없고요. 워낙에 어려운 내용인데 뭐 힘만 빠지는 일이죠. 뭐 듣는 사람이 없는데 해봐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우리는 방구화 과정에서 이 김일부 선생은 우주 아래 구조, 우주의 구조를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다른 건 다 처지하고, 그래서 천지지리는 삼원이다 해가지고 천지인이 있는 거죠. 그것이 삼원이다가 천지인이 삼인데, 그래서 삼원인데 삼원이 되는데, 그 삼원이 그 원강, 그 원에서 강 성인들에게 내려줬는데, 성인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단 한 문장 하나가 딱 끝난 거죠. 이 구조가. 그 다음 여기부터는 뭐냐면은 성인들에게 내려준 그 하도 낙서와 그 하도 낙서의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하늘에서 성인들에게 그 신물을 두 개를 내려줬는데, 하나는 도고 하나는 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론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도와 낙서는 하도와 낙서가 성인들이 이제 받게 되고, 그렇죠. 성인들이 이제 파악을 하게 된 것이고, 하도는 후천의 원리, 후천을 설명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선천이 아니고 후천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왜 후천이라고 그러냐면은 아래로 하강하는 거잖아. 하강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으니까 이걸 후천이라는 거야. 우리의 물질적인 메커니즘, 물질. 그 다음에 이거는 정신적인 메커니즘, 상승하는 거. 이것은 선천의 세계를 밝혀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낙서는 사실은 선천 메커니즘이다라고 하는, 선천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도라는 것은 원래 선천에서 후천으로 된 뒤에 후천이 그 세계로 전개하는, 이렇게 하강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는 건 하도요.
그 후천세계가 끝나고 선천세계가 들어가지고 선천세계에서 다시 상승해 나가게 만드는 것은 낙서다. 그 이치를 설명 낙서다. 그래서 후천선천 이렇게 설명. 후천선천.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선천후천이라는 개념이 선천이 있고 후천이 있고 이런 선후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면 후천이라고 할 때 우리는 후천을 뒤라는 후자를 안 쓰고 임금 후자를 썼단 말이에요. 임금. 후천. 그래 뭐 황후라는 개념이에요. 후천. 선천은 앞이라는 개념을 썼지만 앞에 선천은 앞에 앞선 먼저 선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게 뒤후자도 되는데 후천이 여성 후자도. 그러면은 선천은 선천 원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이것도 뭐냐면 이 우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일단은 빼놓고 이것도 인간도 소우주잖아요. 그러면 이 소우주에 있는 인간들 중에서 소우주체로서 그 성인들이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등장. 그래서 성인들에게 하도와 낙서를 줌으로써 이 성인들이 하도와 낙서를 가지고 우주 이치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이 우주 메커니즘이 운행되는 거를 하도로 볼 때는 하도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요. 후천은 하늘에서 땅으로 투영되는 것이요. 그래서 천에서 지로 가는 거죠. 천에서 지로 가는 것이요. 그리고 낙서는 지에서 천으로 가는 거죠. 지에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지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뒤에 그 다음에 그래서 후천선천 이렇게 도서의 이치는 후천선천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천지지도는 기재미재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역학을 또 이제 도입을 한 거죠. 자, 그러면 기재미재다. 그러면 천지지도는 기재미재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용도는 미재의 상이다. 미재의 상이다. 그래서 용도는 미재. 그런데 기재미재 중에 미재의 상이다. 미재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는 주역이라는 걸 여기서 알아야 된다. 주역을 보면은 우리가 미재. 그러면 64개, 주역 64개 중에 63번째가 수화기재, 64번째가 화수미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화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는 감개고 화는 리개야. 그러면은 화수미재, 화수미재다. 그러니까 용도상은 용도. 그러니까 용도라는 건 하도죠. 하도, 용마 하도에서 나온 거니까 하도의 상은 화수미재. 화수미재라는 거예요. 화. 그러니까 하도상은 태양이 밑에는 물이 있어가지고 하수상은 뭐예요? 여기 태양빛이 빛을 발해가지고 이 물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화이트홀이 되는 거죠. 이게 화이트홀이고 이건 블랙홀이다라는 거죠. 화이트홀은 뭐예요? 이게 빛이 방출되는 거 아니에요? 빛이 방출되니까 가운데는 구멍이 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에너지가 빠져나가니까 가운데는 비어지어 나가는 거죠. 빛이 방출하는. 그러면 얘는 빛이 방출되는 블랙홀은 뭐예요? 블랙홀, 이 구멍이 있는 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이 빛이 방출돼서 불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물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화수미재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하늘은 불이 있고 근원 태양이 있고 땅에는 인간의 그 물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화수미재다. 화수미재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화수미재가 되는. 그러면은 우리가 낙서의 상은 그래 여기 이제 나올 때 그러면 다시 귀서 그러니까 거북이가 등에 지고 나온 그 낙서의 상은 기재의 상이다. 수화기재 상은 뭐냐면은 그러면 하늘에서 태양불이 땅의 물 속으로 들어갔으면은 그 물 속에 태양은 이 아래로 와 있고 물이 위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이 위로 가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치를 따지면은 이 화는 빛이고, 그렇죠. 이 화는 빛이 되고, 요거는 물이 되는 거죠. 물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이쪽에 있는 이거는 화잖아요. 요거는 불이 되고, 그렇죠. 요거는 불이 되는 화라는 거죠. 화인데 요거는 불이야 얘는. 그래 왜냐면은 이 빛이 들어와 가지고 불로 뭉쳤어 요 안에.
그러면 물이 끓어오를 거 아니에요? 물이 불구구구구구구 끓어오르면 증기가 돼서 올라가. 그러면 이거는 증기가 기가 돼서 올라간 거죠. 기가. 그렇죠. 기가 돼서 올라가서 머리에 와서 차가워져 가지고 여기서 산에다가 물을 뿌리니까 여기는 뭐예요? 여기도 수인데 물인데, 예, 여기 밑에 있는 물은 뭐예요? 밑에 물은 바닷물이고 위에 있는 물은 계곡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빛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연의 이치로 생각하면 돼. 위에 태양이 있어가지고 바다로 태양빛이 비추면은 바닷물이 끌어올라가지고, 예, 끌어올라가지고 바닷속으로 불이 들어가서 불을 내려서 바닷물이 끌어올라가지고 증기가 올라와가지고 위에서 비가 돼서 내린다. 이게 이제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하도상은 화, 수, 미제. 그렇죠? 그 다음에 낙서상은 수, 화, 기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도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낙서상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려면 불이 필요하다는 거죠. 불이 들어와가지고 불이 그 변성을 일으켜서 불로 뭐로 만들어요? 그 물질을 기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기화. 그래서 정기신이 되는 거. 우리가 그래서 여기 그래서 신이 정이 되는 거. 정이 되는 것이 신기정이 내려오는 과정이고, 정기신이 바로 올라가는 과정이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치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단번에 뭐를 표현한 거예요? 하도와 낙서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수화기제와 화수미제라고 하는 두 가지 괴를 가지고, 그렇죠. 64개 중에 마지막 63, 64개 두 개의 괴를 가지고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후천선천이라는 개념을 설명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요괴가 되는 이 하강은 바로 후천이고, 그렇죠. 하강은 후천에서 이 후천 작업이 하강하는 작업이고, 이게 상승하는 것은 선천에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선이 되려면은 선천일기를 다시 구성해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우리의 변화를 주도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는 상승해야 되니까, 상승의 변화는 선천세계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후천세계의 것을 선천세계로 옮겨가지고, 선천세계를 주도가 돼가지고 상승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되는 거죠. 이치적으로. 그래서 이걸 단번에 뭐를 다 표현한 거야. 그 역계와, 그리고 도서와, 그 다음에 선후천이라는 개념을 틀을 딱 잡은 거죠. 요 구조로. 그렇죠. 딱 구조로 틀을 딱 잡았어. 그래서 요 틀을 잡은 후에 바로 얘기가 들어간 게, 용도미제상은 이 도생역성 선천태극. 그러니까 뭐냐면은 용도미제지상, 용도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하강하는 것이 용도미제지상. 그러니까 화수미제. 여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화수미제 이게 잘 모르니까 화수미제. 이 화수미제상, 이쪽은 화수미제상이 화수미제요. 미제라는 것은 아직 건너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수화기제는 건너갔다, 건너간다 그런 뜻이에요. 화수기제는 여기서 이제 건너가는 이 세계로,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이 세계로 올라가는 게 건너가는 거죠. 인간의 이렇게. 자, 이거는 건너가지 않는,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쪽 세계로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멀어지는 거잖아요. 화수미제는. 자, 이거는 화수미제, 여기서 수화기제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도생역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이쪽 하강하는 거는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용도미제지상은 이 도생역성하면서 선천태극이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도생역성, 그러니까 여기서 확 뒤집어졌잖아요. 이렇게 상승하다가 확 뒤집어져. 그게 도야. 도에서 생에서 돌아간 뒤에 여기서 역으로 여기서 또 확 뒤집어져. 이게 역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도생역성이라.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생하고 여기서 성하는 것이 도생역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강한다고 하는 것은 위에서 시작해서 아래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도생역성이라고 해요. 이렇게 도생역성하면 그 결과로 뭐가 되냐?
선천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 선천태극의 씨앗을 심게 된다. 그런 뜻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용도 미지리상은 도생역성, 유에서 시작해서 생에서 밑에서 역하는 지점에서 성 마무리가 되는데 그때 선천태극으로 마무리가 된다. 선천태극을 형성하면서 마무리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귀석 기재지수는 상승하는 과정은 역하는 지점에서 시작해가지고 도하는 지점에서 완성을 보는데 그것은 뭐로 마무리가 되면서 후천으로 나가는 무국으로 완성이 되면서 그것이 마무리가 된다. 그래서 귀석 기재지수는 이 역생도성 후천무국이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는 태극의 씨앗을 심는 과정이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복귀 무국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강하는 것은 우리가 태극 생성, 태극을 심는 과정, 씨 뿌리는 과정에 태극을 심는 씨 뿌리는 과정이요. 그것은 요 상승하는 건 뭐다? 상승하는 것은 우리가 씨를 자라게 해서 나무로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어서 복귀 무국 신무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선천태극. 그래서 우리가 이 태극은 뭐예요? 선천태극으로 선천태극을 심는 과정, 선천세계에다 태극을 심는 과정이고 요거는 올라가는 거는 뭐예요? 후천세계의 복귀 후천무국이 되는 거예요. 후천세계의 무국으로 이렇게 복귀하는 그 과정은 상승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네. 이걸 아주 단순한 이 몇 가지 문장 안에서 이미 뭐야? 이 역학적 구조와 도서의 구조, 그리고 선후천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도역 생성 운동을 완전하게 틀을 딱 잡아버렸잖아, 그냥.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짧은 이 문장들에서 이런 걸 다 이런 걸 표현해 내니까 얼마나 위대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우주 지금 구조다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소우주의 구조다. 그러니까 이 앞에 여기 있는 문장은 뭐예요? 앞에 있는 문장은 요 우주알 방구알에 대한 설명이고, 요 구조는 요 구조를 설명한 거는 소우주에서 대우주를 나가게 하기 위한 그 소우주의 기본 구조를 설명을 하는 거죠. 이 기본 구조.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천부경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구변 과정은 하강하는 과정은 도생역성이고 상승의 과정은 역생도성이고 하강의 과정은 화수미제 과정이고 상승의 과정은 뭐야? 수화기제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도, 낙서. 그래서 우리가 천부경의 수를 우리가 이렇게 할 때도 하도수와 낙서수를 다 가지고, 만약 하도와 낙서를 가지고 천부경의 수 원리에 적용해서 하겠다면은 하도와 낙서수 양쪽을 다 자유로이 쓰면서 이걸 설명을 해줘야지 이게 맞는 거죠, 이게. 하도수만 가지고 이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도수만 가지고 만약에 천부경을 해석을 한다면 반쪽짜리 논리밖에 안 된다는 거지.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심오한 얘기를 김일부 선생님이 가장 철학적 기초가 되는 이거가 이해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는 뭐냐면은 이 뒤에 보면은 7단계로 여기서도 뭐냐면은 태양과 달, 그러니까 태음과 태양 해가지고 태음은 달이요, 태양은 태양이다. 그래서 요 태양과 달의 운동을 뭐냐면은 포태양생성종복, 그래서 7단계로 해서 복귀 무국하는 과정을 설명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뒷부분에서. 자,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많죠. 자, 하지만 이건 굉장히 그 김일부 선생님의 그 철학의 어쩌면 핵심을 꿰뚫고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